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영어 상식 알쓸 신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배울 세 번째 영어 상식은요. 바로바로 미리 살짝 살펴볼게요. 이겁니다. 우리가 경찰관이라고 표현할 때 영어에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단어가 있냐면 policeman이라는 단어가 있고 police offic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무엇을 쓸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요. policeman이라는 단어보다는 police officer라는 단어를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우리 이 단어 policeman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게요. 이 단어를 보면은요. 끝에 man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죠. 자, 이 man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렇죠. 남자, 남성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policeman이라는 단어에 man, 남자, 남성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보고 경찰에 남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 여자 경찰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거 성차별적 단어네? 이렇게 여러분 성차별적인 언어로 비춰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험한 건 어떻게 하는 게 좋죠? 피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단어, 남자와 여자를 나누지 않는 police officer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police officer라는 단어를 써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자, 이렇듯이 이 policeman이란 단어처럼 영어에는요.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성차별적인 언어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이러한 성차별적 언어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논의를 해왔고 이러한 단어, 이러한 언어의 사용을 줄이자라는 게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이러한 성차별적 언어의 사용은 주의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훨씬 더 세련된 글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배울 부분은요. 바로 세련된 글쓰기를 위한 성중립 언어입니다. 자, 두 가지 파트로 우리가 나눠서 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명사의 사용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명사의 사용을 우리가 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명사의 사용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남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 전체, 인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man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요. 이거 대신에 humanity라든지 people이란 단어를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문장을 몇 개 봐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은요. 지금 All men will die in the end 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die라는 거는 죽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in the end라는 거는 결국에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이 전체 문장을 해석하면은요. 인간은 결국에 죽는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인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단어가 쓰인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man이란 단어가 쓰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남성, 남자란 의미를 가지잖아요. 이런 단어를 쓰기보다는 어떤 단어를 써주는 게 더 좋다고요? humanity라든지 people이란 단어를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보면은요. 바로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All of humanity will die in the end.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자, 문장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자, 문장 봐보면은요. All men are equal before the law라고 돼 있죠. 여기서 보면 equal이라는 거는 동등한, 평등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law라는 거는 이제 법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가르친 학교를 로스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은요. 이 문장 보면은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가 쓰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man이라는 단어가 쓰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쓰기보다는 뭐를 써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요? 그쵸. people이라든지 humanity라는 단어를 써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people are equal before the law로 써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단어로 가보면은요. policeman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단어로 써주는 게 더 좋다라고 했죠? police officer라는 단어로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fireman도 마찬가지로 자,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소방관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man이란 단어가 쓰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policeman과 같이 성차별적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주는 게 좋냐면 firefighter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fight라는 게 이제 싸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fire 하면은
싸우는 사람, 전사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불과 함께 싸우는, 불에 맞서서 싸우는 전사의 의미를 가지는 firefighter를 써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런 단어들도 영어에는 존재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를 이렇게 구분하는 단어들도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은, 자, 승무원의 경우, 여자 승무원, 남자 승무원 이렇게 나눠서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여자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stewardess라고 얘기하고, 남자 승무원은 steward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종업원의 경우에도 여자 종업원, 남자 종업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자 종업원은 waitress, 그 다음에 남자 종업원 여기 나와 있죠. waiter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남자와 여자 나눠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어를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승무원의 경우에는요. 이 단어 바로 flight attendant를 써주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종업원의 이제 경우에는요. 여자 종업원, 남자 종업원 나누기보다는 server라는 단어를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성차별적인 언어를 피하는 단어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대명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대명사의 사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문장 하나가 등장할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면은 A student should hand in his papers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문장에는요. 우리가 1강에서 배웠던 표현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hand in. hand in 하면 어떤 뜻이었죠? 제출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을 해석하면은요. 각각의 학생들은요. 제출해야만 합니다. His papers. 여기서 paper라는 건 여러분 종이란 뜻이 아니고 과제, 과제물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과제물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지금 주어 자리에 a student가 나와 있고 이거를 받는 대명사로서 뭐가 나와 있죠? papers 앞에 his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학생들이 남학생들만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 여학생들도 있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is를 쓰기보다는 이렇게 자, 바뀐 표현 봐볼까요? 뭐가 바뀌었죠? his가 그렇죠. his or her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또는 그녀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 다시 읽어보면요. A student should hand in his or her papers 이렇게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장이 이렇게 하나만 나온 경우에는 his or her 써도 상관이 없지만은 이런 문장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his or her이 약간 길기 때문에 문장을 써놓고 보면은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아예 주어를 바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수 주어를 이렇게 all students라고 해서 복수 주어로 바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대명사를 뭐로 쓸 수가 있게 되죠? their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를 바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좋은 글, 세련된 글을 쓰기 위해서 주어를 바꾸는 수고를 하는 거는 여러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요.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성차별적 언어의 사용을 피하고 성중립 언어를 쓰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저는요 또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영어 상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때도 기대해 주세요.